영향력 극대화 설득력 있는 연설문 작성. 단어의 힘으로 수사적 영향력을 높일 준비가 되셨나요? 이 장에서는 경쟁사보다 뛰어나 청중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연설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강력한 구조 개발, 주장의 명확성 표현, 사실적 정보 뒷받침 등 설득력 있는 연설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통합하고 증거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식별하고 강조하며 연설을 기억에 남게 만드는 방법도 배웁니다. 이 장을 읽으면 의사소통을 변화시키고 설득력 있는 연설의 수사적 힘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장이 중요한 이유 말의 힘을 활용하고 청중을 설득하십시오. 설득력 있는 연설을 위한 효과적인 구조 만들기. 영향력 있고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하려면 명확한 구조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하면 포인트를 정리하고 전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득력 있는 연설을 구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설득력 있는 연설 구조의 기본은 서론, 본론, 결론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소개는 청중에게 미치는 첫인상이므로 영향력이 있고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주요 주장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 장면을 설정하고 맥락을 제공하여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몸은 말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측면입니다. 여기서는 주요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요 요점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중이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장을 강화하려면 비유, 은유, 일화와 같은 강력한 스토리텔링 기술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은 연설의 모든 주요 요점을 요약하는 곳입니다. 또한 행동을 촉구하고 청중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억에 남는 결론을 내리려면 연설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강조하고 주요 주장을 반복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제 설득력 있는 연설 구조의 기본 사항을 잘 이해했으므로 자신만의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영향력 극대화 설득력 있는 연설문 작성. 설득력 있는 연설에서 주장을 표현할 때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언어와 복잡한 단어는 청중의 흥미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려면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을 짧게 유지하세요. 신체 언어와 손짓을 활용하는 것도 요점을 강조할 수 있으므로 말할 때 신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두세요. 청중이 당신이 말하는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연설 내내 잠시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장황한 언어는 청중의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하십시오. 주장을 할 때는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통계, 연구, 전문가의 기사 등 평판이 좋은 출처를 수집하면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증거를 연설에 포함시킬 때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는 편향된 진술을 피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주장이 균형 있고 잘 연구된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 출처를 제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에 남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실 외에도 연설에 감정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은 강력하며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활용하려면 일화와 이야기를 통해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세요. 적절한 억양 및 신체 언어를 사용하면 이러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이야기에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반대 주장을 적절하게 분석하여 자신의 주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약점을 식별하십시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고 주장이 논리적인지 확인하고 노골적인 모순을 강조하기 위해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팁을 따르면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억에 남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연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주장 개발. 토론을 준비할 때 잘 연구되고 논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수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과 증거를 사용하여 요점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증거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과 증거를 조사할 때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는 편견이 없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도나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과학적 연구, 뉴스 출처, 설문조사 결과, 학술 논문,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여
주장에 포함할 신뢰할 수 있는 사실과 증거를 찾아보세요. 관련 사실과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편견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떤 사실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의도나 편견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주장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편향된 출처는 청중이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인용하지 마십시오. 사실과 증거를 수집한 후에는 이를 주장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 소스를 사용하여 요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출처에서 나온 증거를 제공하면 여러분의 주장이 더욱 강력해지고 설득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편향된 발언은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청중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논리적 주장에 동요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과 증거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토론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를 수행하고 출처와 사실에 편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논리적이고 잘 연구된 방식으로 주장을 제시하여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논쟁에서 승리하세요. 감정 설득력 있는 연설 강화하기. 설득력 있는 연설에서 감정을 사용하는 것은 청중과 소통하고 주장을 강화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감성지능은 설득력 있는 연설을 기억에 남게 만들고 듣는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감정의 힘과 감정이 어떻게 청중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일화와 이야기를 통합하여 감정적인 연결을 만드는 것은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비유를 사용하여 복잡한 개념을 설명하고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면 연설을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청중과 감정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고 주요 요점의 영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 언어와 억양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것, 중요한 주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속도를 바꾸는 것 모두가 요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또한 주장의 힘을 강조하고 요점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표현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나치게 극적으로 표현하지 마세요. 모든 요점에 여전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이 뒷받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감정을 사실과 증거의 대체물로 사용하지 말고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강화하는 데 감정을 사용하십시오. 연습과 헌신을 통해 감정을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면 설득력 있는 연설이 정말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연설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잠재력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되고 싶은 설득력 있는 연설가가 되어보세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하기. 토론에 참여할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통계, 연구 및 기타 자원의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귀하는 청중과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주장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관련 증거 식별. 자신의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려면 어떤 유형의 증거를 사용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주장과 가장 관련이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해당 주제를 읽고 다양한 출처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을 살펴보고 어떤 정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박의 힘 이해하기. 증거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반박의 힘입니다. 반박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주장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과 모순되는 사실과 연구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고 자신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만드는 것이 평판이 좋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증거를 사용할 때는 그것이 평판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를 읽고 정보가 제시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청중의 의견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의 편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증거가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증거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연구를 수행하고 반박의 힘을 이해함으로써 귀하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신의 주장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는 증거가 평판이 좋고 편견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면 주장이 최대한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강조하기. 상대방과 토론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고 청중에게 자신의 주장이 더 강력하다고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식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편견, 논리적 불일치 또는 기타 결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파악한 후에는 더욱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기 위해 반론을 공식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론 전개. 반론을 전개할 때에는 증거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박하기 어려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론을 전개할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의 맥락과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각 요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중에게 자신의 주장이 타당하고 논리적이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유추와 은유의 힘.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는 것은 요점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사실과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청중은 주장의 진정한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개념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주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청중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수사적 질문 활용. 수사적 질문은 상대방 주장의 약점을 강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할 때 상대가 만든 노골적인 모순이나 논리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중이 당신의 주장을 더 우월한 것으로 보도록 동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할 때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 기술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정중하게 요점을 전달하십시오. 상대방의 결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청중에게 자신의 주장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증거, 비유, 수사적 질문을 사용하여 영향력을 극대화하십시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연설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설득력 있는 연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명확한 구조를 갖고 사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간결한 주장을 제시하고 연설의 감정을 담아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반대측의 약점을 강조하는 것도 청중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팁을 따르면 발표자는 설득력 있는 연설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연설을 작성할 때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토론에 관해 사람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공격적이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하고 자신의 의견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토론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격성은 무례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여러분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정중하게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세요.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일반적인 실수는 클릭베이트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입니다. 클릭베이트는 청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유용할 수 있지만 토론에서는 문제를 방해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효과적인 토론자는 선정적이거나 과장되거나 선동적인 언어를 피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적 증거를 고수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토론에 참여할 때 감성지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성지능은 상대방의 감정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주장을 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관찰하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토론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토론할 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건전한 토론은 양쪽이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요점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양측이 토론에 참여할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며 청중은 논쟁의 각 측면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토론할 때 흔히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의 주장이 항상 옳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하고 여러분의 주장보다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열린 마음으로 고려하고 그로부터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